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2020년 CES에서 공개되었던 새로운 블루투스 오디오 규격인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오디오, 즉 LE 오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가 버전 5.1까지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어 왔지만 오디오 분야는 한 번도 크게 개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블루투스 LE 오디오는 블루투스 기술에서 오디오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음향 전공자인 제가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방용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등을 만들어 본 경험은 있지만 무선 관련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통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음향공학적인 오디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무선 오디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 블루투스 오디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블루투스 오디오 기술은 본질적으로 블루투스 버전 5.1까지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었으며 블루투스 클래식 오디오라고 칭합니다. 통신 기법은 1초에 1600번씩 빈 주파수를 찾아다니는 주파수 호핑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파수 호핑을 하게 되면 주변 채널도 함께 영향을 주어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안정적인 실시간 무선 전송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물어보는 과정, 즉 ARQ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송 지연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오디오는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래식 오디오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LE 오디오는 주파수 호핑 방식을 사용하되 그 주기를 아주 느리게 하여 배터리 소모량을 대폭 줄였고 데이터가 전송하지 않는 구간에서 기기가 슬립 모드로 들어가 배터리 소모량을 더욱 줄이는 의도로 개발된 방식이지만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디오 신호를 보내야 하는 오디오 신호 전송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CES에서 블루투스 LE 오디오를 발표하면서 저전력 기술이 오디오 전송에까지 적용 가능함을 시사하였고 이를 블루투스 5.2 버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샤오미는 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에 LE 오디오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보도하였고 많은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 제조사들이 현재 출시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LE 오디오 핵심 기술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E 오디오는 MP3 및 AAC 코덱을 만든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오디오 코덱인 LC3 코덱을 기본으로 탑재하였습니다. 무선 이어폰에서 좌우 이어폰의 신호를 각각 보내고 이를 동기화시키는 멀티 스트림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음원들을 보청기와 같은 하나의 기기에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 블루투스 LE 오디오 송신기 유효 반경 내에서 무관계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 가능한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러한 4가지 핵심 기술들이 문제없이 동작한다면 폭발적인 무선 오디오 기기 수요 증가 및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핵심 기술이 차세대 오디오 코덱 기술인데요. LC3 코덱으로 MP3와 AAC 코덱을 만든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에서 만든 블루투스용 차세대 오디오 코덱입니다. 블루투스 클래식에 기본 장착되었던 SBC 코덱에 비해 2배 이상의 음질 향상이 있다고 하고 동일 전송 속도에서는 2배 이상의 음질을 나타내고 절반의 전송 속도에서는 SBC와 동일한 음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무료로 기본 장착된 LC3 코덱이 AAC 및 aptX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음질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향후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시장에서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핵심 기술은 무선 이어폰 청취 시 끊김 및 지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원인 중 하나인 페어링 기법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블루투스 클래식 연결 방식은 1대1 무선 통신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마스터라고 불리는 하나의 무선 이어폰에 좌우 신호를 먼저 전송하고 이어서 마스터 이어폰이
슬레이브 이어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어폰의 좌 혹은 우 신호 하나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라고도 부르고 TWS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이어폰이 두 번의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이어폰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고 두 번의 전송으로 인해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배터리 소모량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슬레이브 기능을 자동적으로 전환시켜주는 기술을 현재 많은 제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자체 특허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1대1 통신이었던 기존의 블루투스 클래식 무선 연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본을 훔쳐서 두 이어폰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스니핑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번 전송으로 인해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LE 오디오는 멀티스트림 방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기존 블루투스 클래식 오디오의 1대1 연결 방식을 버리고 1대 다 연결 방식을 통신 표준으로 정해 좌우 이어폰이 하나의 폰에 동기화된 상태로 각각 연결이 되어서 지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는 퀄컴에서 제안한 TWS 플러스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블루투스 표준을 바꾸어 1대 다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청기와 같은 오디오 기기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전화, 음악, 영상기기를 하나의 보청기에 등록시킨 후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무선 이어폰을 낀 상태로 간단한 터치만으로 TV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방문자가 있을 경우 도어록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 호출 및 청취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디오 브로드캐스팅 기능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 많은 이어폰, 헤드폰을 동시에 연결하여 다같이 음악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루투스 무선 송신기 출력을 높이면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청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개인 기반 오디오 공유 서비스라고 칭합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TV에 블루투스 LE 오디오 송신기를 부착하게 되면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선 이어폰을 통해 TV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공공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를 위치 기반 오디오 공유 서비스라고 칭합니다. 국제회의 시 다국어 서비스를 원한다면 다수 개의 블루투스 LE 오디오 송신기를 회의장에 부착하고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듣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블루투스 LE 오디오는 차세대 오디오 표준으로 무선 오디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장착된 LC3 오디오 코덱은 향후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 스트리밍 기술은 기존 블루투스 1대1 무선 연결 방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와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이고 무선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LE 오디오 기술이 주파수 호핑 속도를 크게 줄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무선 전송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